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정말 쉽고 재미있는 영어 회화 저랑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부터 문장을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 받으시면요. 여기 나온 문장들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빵입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빵, 이거를 bread, 입을 약간 모은 상태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bread, 빵은 bread. 저도 유럽 여행 가서 정말 많이 먹고 왔거든요. 이 쌀밥이 사실은 제 몸에는 정말 잘 맞은데 여행을 가니까 빵밖에 먹을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빵은 bread. 자, 문장 보면요. 누가 빵을 먹었나요? 라고 해서 Who ate the bread?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줬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누가 그랬어? Who. 누구인지 궁금할 때는 who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te. 먹었다. The bread. 그 빵을. 오늘 배울 단어 the bread. 그 빵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앞에서는 ate라고 얘기했는데요. 먹다는 eat. 아마 이거는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과거 형태가 좀 불규칙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저거 처음 본 단어인데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eat, 먹다, 먹었다는 ate. Who ate the bread? 한 번 더 해볼까요? Who ate the brea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문장 보면요. 저는 빵보다 밥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제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 I like rice. 저는 빵을 좋아해요. 자, 여기서 주어 동사로 문장 첫 번째 의미단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 more than bread. 뭐뭐보다 더라고 해서 비교할 때는 more than. more than 비교 대상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I like rice more than bread. 한 번 더요. I like rice more than bread. 이렇게 문장이 구성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대화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빵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니까 많이 드세요. 많이 남았어요. 네, 이런 대화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서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문장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May I eat this bread? 라고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Can I나 May I를 사용해서 내가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an I가 아니라 may I를 사용하면 좀 더 허락을 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느껴지죠. 나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허락을 구하는 거죠.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약간 어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빵이 내게 아니고요. 뭐 우리 엄마라면 나 빵 먹을게 라고 막 얘기하겠지만 조금 낯선 사람이거나 좀 그렇다. 그러면 May I eat this bread? 이 빵 제가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May I eat this bread? 이 빵 제가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대답하는 거 볼게요. Help yourself. 너의 스스로를 돕다가 아니고요.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하세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Help yourself. Help yourself. 누군가 놀러 왔는데 이 빵 먹어도 되나요? 오렌지 주스 좀 마셔도 되나요? 라고 할 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Help yourself. Help yourself. 그 다음에 There's a lot left. There's 뭐뭐가 있습니다. A lot 많이 있습니다. Left 남은 게 많이 있어요. 네, 이건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기보다는 전체 문장을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주시면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There's a lot left. There's a lot left. 많이 남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re's a lot left. 자, 대화상황 처음부터 보면요. 이 빵 먹어도 돼요? May I eat this bread? 많이 드세요. 여기 많이 남았습니다. Help yourself. There's a lot left. 이렇게 되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깨다, 깨어지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break가 있습니다. 이 break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깨우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창문이나 아니면 문 같은 걸 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를 깨거나 깨어지다의 의미를 생각한 다음에 그다음 쉬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보겠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핫브레이크, 이 초콜릿 바가 있죠. 잠깐
잠깐 이 틈이 있는 잠깐의 짧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잠깐 쉬자, 휴식을 취하자라고 할 때 break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문장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Let's take a 10-minute break. 이렇게 하고 있죠. 자, take a break. 이 표현을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뭐 중간에 10 minutes, 10분 정도의 의미가 들어갔네요. 그냥 take a break, 쉬다, take a 10 minutes break, 10분 쉬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랫동안 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틈을 내서 쉬는 거, 그 잠깐의 틈이 break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합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let's를 더해서 Let's take a 10 minutes break. Let's take a 10 minutes break. 이렇게 문장이 구성될 수가 있는 거죠. Take a break. 이 표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언제 창문을 깼어요? When did you break the window? 의미 단위별로 보면요. When, 언제, did you, 뭐뭐를 하셨나요? When did you, 언제 무엇을 하셨나요? 네, 뭐라고 하고 있죠? Break the window, 창문을 깨는 걸 얘기합니다. 언제 창문 깼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깼어? 어디서 깼어? 이렇게 다른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언제라고 하면 시간 when을 사용하겠죠. When did you? 언제 무엇을 했니? Break the window. 창문을 깨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다 생각하면 더 편하게 꺼내서 문장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대화 상황도 볼까요?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라고 물으니까 그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장 보면요. Why are you so angry? 이 why are you so는 이 패턴 영어 시간에도 나온 건데요. 왜 그렇게 뭐뭐 어떤 상태이신가요? 뭐 뒤에는 화나다, 행복하다, 피곤하다 정도의 형용사 표현이 등장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Why are you so angry? 왜 그렇게나 화가 났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유가 궁금할 때 우리가 why로 시작하죠. Why are you so? 그 다음에 꺼내보는 거죠. 뭐 피곤하니? 라고 묻으면 tired, 슬프니? 라고 물으면 sad, 행복하니? happy.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그러면 뭐 하셨길래 저렇게 피곤하신 거지? Why are you so tired? 왜 그렇게 피곤하세요? 그럼 제가 어제 저녁에 뭐 악몽을 꿔서요. 잠을 진짜 1시간밖에 못 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유를 얘기하겠죠. 그렇게 이유가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뭐 화를 내면서 Why are you so angry? 이렇게 하면 뭐 이유가 궁금하기보다는 그냥 좀 다그치는 느낌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감정이 중요하니까 웃으면서 가볍게 물어볼지 아니면 화내면서 뭔가 따지듯이 물어볼지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답하죠. He broke his promise. 이런 사물 등을 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약속을 깨거나 기록을 깨다라는 추상적인 표현과도 함께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약속, 나 진짜 그렇게 할게, 나 믿어줘, 이렇게 맹세 정도로 했던 약속을 어기다. broke his promise.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요. break의 과거 형태가 broke라고 보시면 돼요. He broke his promise. He broke his promise. 문장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해서 보면요. 아침, 우리가 맨날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있죠? 그 중에 아침을 breakfast, breakfast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이라는 의미가 있죠? 네,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것이니만큼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면 꼭 외워주세요. breakfast. 그리고 문장을 보면요. I skipped my breakfast. skip은 건너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형태는 skipped. 나 건너뛰었어, 내 아침을. 아침을 먹지 않고 지나치는 거 있잖아요. 맨날 먹다가 오늘 아침 내가 못 먹었네. I skipped my breakfast. 저는 웬만하면 아침은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아침을 먹게 이렇게 교육이 돼가지고 요즘은 먹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10시만 돼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진짜 뭐라도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요. 가끔씩 바빠서 못 먹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I skipped my breakfast.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과거형이 아니라 I skip my breakfast. 그냥 단순 현재 시제로 쭉 간다면 그냥 나는 뭐 늘 아침을 걸러 이런 느낌이 됩니다. 저는 늘 먹지만 안 먹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I skip my breakfast. 이렇게 시제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I usually have a light breakfast. 제가 늘 사용하는 문장이죠. 보통 아침 가볍게 먹어요. 뭐 생각해보면 근데 완전 가볍다는 게 사람마다 좀 주관적으로 달라서 막 진짜 이렇게 먹는 사람이 나 가볍게 먹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뭐 제 기준에서 보면 가볍지만 다른 분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말은 제 기준이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I usually have a light breakfast. 한 번 더요. I usually have a light breakfast. Good. 잘하셨습니다. 자,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배고파요 라고 부르니까 아침 식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만약 지금 시간이 한 1시나 2시쯤이다. 그러면 진짜 배고프겠죠? 일단 물어볼게요. 배고파요? 이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Are you hungry? 네, 잘 안 나온다면 이 기초를 쌓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같이 해보면 되고요. 꼭 이렇게 쉬운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보다 이 쉬운 단어와 문장들을 계속해서 연습하면 중요하다는 거, 네, 우리 계속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요.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Are you hungry? 그러니까 I haven't eaten. 자, 여기서 현재 완료 시제가 등장했는데요. 과거 그냥 I ate 혹은 I didn't eat. 그 시점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안 먹었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싶다면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면 됩니다. I haven't eaten. have pp 형태죠. 나는 먹지 않았어. 그럼 상대방이 들을 때 과거 언젠지 모르겠지만 뭐 언젠가부터 지금까지 먹지 않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면 since breakfast. 시점도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 시점은 이 since라고 해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ince breakfast라고 하면 아침이라는 시점을 콕 집어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이 한 1시쯤 됐는데 누군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Are you hungry? 아침 식사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어. I haven't eaten since breakfast.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상황을 생각하고 얘기해 본다. 이렇게 반복하면 되고요. 현재 완료 시제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몇 가지 상황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감각이 조금씩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계속 한번 노력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단어는요. bring, 가져오다. 사물일 경우에는 가져오다. 그리고 사람인 경우에는 데려오다. 혹은 뭐 가져다 주다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뒤에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문장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I brought you a present. 자, 선물인데요. I bring, 나는 가져오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지만 과거 형태 I brought, 예전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을 한번 등장시켜 볼게요. I brought you,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가져다 주다 라는 말이 됩니다. 뭐 이거 없이 그냥 I brought a present, 나는 선물을 가져왔어, 이런 의미가 되는데 중간에 사람 you만 등장시키면 나는 너에게 선물을 가져다 줬어, 뭐 이 말은 사실을 살짝 바꿔보면 너한테 줄 선물을 가져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대상이 등장하면 얘한테 줄 선물을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요. I forgot to,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forget, 현재형, forgot, 잊어버렸다, 과거형입니다. 나는 뭐뭐 하는 걸 잃어버렸어. I forgot to. 이거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돼요. 뭐를 잃어버렸죠? Bring warm clothes. 가져오다 따뜻한 옷들을. 제가 추운 나라 여행 가는데 만약 제가 얇게 입고 와서 맞다. 책상에 내가 따뜻한 옷 가져다 놔뒀는데 안 갖고 왔어. I forgot to bring my warm clothes. 뭐 my를 붙이셔도 되고요. 빼도 상관없습니다. I forgot to bring warm clothes. 이런 식으로 bring, 가져오다, 데려오다 정도의 느낌이 있고요. I forgot to, 뭐뭐 하는 걸 잊어먹었지 뭐야. 이 패턴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더 좋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forgot to bring warm clothes.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 보면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냥 인사나 하러 왔어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 위의 표현은 bring을 사용한 문장인데 정말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직역하면 좀 어색하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What brings you here? 무엇이 brings 데려왔니? You 당신을 here 여기에.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죠? 네, 한국어로 하면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무슨 일로 왔어요?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조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같이 연습해 볼게요.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자, 마트를 갔는데 오랜만에 내 친구 제이크를 만났다. Hey, what brings you here? 여긴 어쩐 일이야? 어떻게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친한 친구 혹은 좀 아는 사람인데 우연하게 어느 장소에서 만났다. Hi.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조금 더 친근하게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 I just came. 난 그냥 왔어. To say hi. Say hi 라고 하면 안녕이라고 말하다. 조금 어색하죠? 인사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하러 왔지. just가 없으면 나 인사하러 왔어 이지만 just가 붙어서 그냥 단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러 왔지. 딱히 이거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뭘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녕하고 가는 길에 잠깐 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I just came to say hi. 한 번 더요. I just came to say hi. 인사하러 왔지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다음 단어는요. brother, 형. 남자인 경우는 형을 말하고요. 여자인 경우는 오빠나 남동생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 형제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편할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위든 아래든 남자 형제는 brother 라고 표현합니다. 둘이 보면 굉장히 친숙해 보이죠? 남자 형제.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거든요. 제 남자 형제 brother. 항상 저도 이제 한국어로 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나중에 그냥 좀 어색해서 Hey brother 막 이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그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은요. Where is your brother? 제가 형이랑 어디 같이 갔는데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찾겠죠? 야, 니네 형 어디 갔어? Where is your brother? Where is your brother? Where is? 뭐뭐는 어디에 갔니? 라고 해서 어떤 장소를 물어볼 때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제 동생이 자랑스러워요. 만약 제가 동생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 나가서 상을 이따만한 거 타온 겁니다. I'm proud of my brother. I'm proud of. 나는 뭐뭐를 자랑스러워합니다. I'm so proud of.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조금 더 강조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표정이겠죠. I'm proud of my brother. 저는 제 남동생 혹은 제 형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사실은 so를 붙이고 really를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정을 정말 자랑스러운 느낌으로 이거 사실 숨길 수가 없겠죠. I'm proud of my brother. I'm proud of my brother.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남자 형제 있으신가요? 라고 하니까 저는 외동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외동이다 라는 표현도 이거 재밌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요. Do you have any brothers? 남자 형제가 있으신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Do you have? 뭐뭐가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도 맞지만 뭐뭐가 있나요 정도로도 많이 해석돼요. Any brothers?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any. 어떤 형제라도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돼요. Do you have any brothers? Do you have any sisters? 보통 이렇게 두 개 많이 물어보겠죠. 혹은 합쳐서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어색할 때는 이런 질문도 도움이 됩니다. 대답해 볼게요. I'm an only child. 형이 있으면 I have a brother. I have one little brother. I'm an older broth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추거나 위로 올려도 괜찮아요. 어린 동생, 나이 있는 형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only child. 오직 아이는 나 하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외동이겠죠. 물론 이 표현을 까먹다고 해도 I don't have brothers and sisters. Yeah, just me.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일단 말은 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이랬거든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여행 갔는데 누가 물어보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일단 저는 형이 있다고 얘기했고 같이 간 친구는 외동이었거든요. He doesn't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Only he. 막 이렇게 해서 막 되게 막 되는 대로 얘기했는데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게 you're only child. 너 외동이구나라고 해서 저 표현이 뭔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가물가물 흩어졌는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맞더라고요. 네, 이럴 때 굉장히 반갑습니다. 한번 듣고 한번 써봤다고 해서 완전히 내 건 아니고요. 한번 써보고 이 표현도 배워서 써보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하나씩 내 것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재밌는 표현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I'm an only child 이 표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화사항이 완성되겠죠? 자, 오늘 배웠던 거 가볍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번씩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네, 전체 문장은 제가 시간 관계상 살짝 다 못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표현 이렇게 뽑아서 문장으로 적어보시고 큰 소리로 얘기해보는 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허락을 구하고 있죠. 이 빵 먹어도 돼요? May I eat this bread? 한 번 더요. May I eat this bread?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He broke his promise. 깨다, break를 사용한 거죠. He broke his promise. 아침을 거르고 왔어요. 배고파. I skipped my breakfast. skip이 건너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침은 breakfast입니다. I skipped my breakfast.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거 외워두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What brings you here? 한 번 더요. What brings you here? 마지막, 너네 형은 어디 있어? Where is your brother? 한 번 더요. Where is your brother? 너네 형은 어디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나온 단어들 그리고 문장까지 한꺼번에 사실은 단어만 외우면 나중에 활용하기가 살짝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문장 배워보고 대화상 해보고 여러분이 또 문장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하나씩 내 걸로 정립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숙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남자 형제 있으신가요? 오늘 배웠던 문장인데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써보세요. 틀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문장을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거를 함께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듣고 그냥 수업을 듣기만 하면 이 남는 게 많이 없거든요. 내가 직접 써보고 말해보면 남는 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